자, 저희가 어제는 이제 리턴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리턴 스트링이나 보이드로 할 때 저희가 데이터는 모델에 담습니다. 이렇게 모델에 담게 됩니다. 그렇게 모델에 담아서 JSP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JSP까지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JSP 데이터를 전달하는 모델 썼는데 디스패처 서블릿 밖에서 이제 그 컨트롤러 쪽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컨트롤러에 있는 메소드에 들어오게 하는 프로그램이 디스패처 서블릿인데요. 이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모델을 생성을 해줘요. 생성을 해줘서 이렇게 저희가 그 실행하는 메소드에다가 이제 모델이라고 서로만 하시면 여기 객체로 얘를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생성된 거를 넣어줘서 사용하는데 그 안에 리퀘스트가 있어요. 리퀘스트. 저희가 서블릿 프로그램 작성하실 때는 request.set attribute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담았어요. 아시겠죠? 데이터를 담았는데 여기 모델에다가는 모델 add attribute라는 걸 이용해서 담으시면 키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여기 키와 데이터로 이렇게 전달해서 저장이 돼서 JSP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JSP까지 전달을 해서 사용되는 이런 것을 쓰는데 이게 참조형 변수로 매개 변수에다 파라미터로 넘기기 때문에 안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면 밖에서도 똑같이 변경되게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희가 게시판에서 데이터를 처리된 데이터를 한번 넘겨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시판 부요는 요걸 쓸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패키지가 ORG 제락의 보드의 부요입니다. 부요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제 써야 되는데 현재는 데이터 수집하는 DB 처리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가로 만들어서 넘겨주셔야 되겠죠. 자가로 만들어서 넘기는 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보드 부여에서 이게 글보기입니다. 게시판 글보기 이제 보드의 그 뷰.2에 해당되는 게시판 글보기에서 그 보드 부여를 생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얘를 JSP까지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내려면 뭐를 받냐면 그 모델이라는 것을 파라미터로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 저희가 데이터 처리된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DB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강제로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DB에서 가져오는 데이터여야 되는데 가져오는 데이터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강제로 만든다. 강제로 이제 만들어서 그냥 하드 코딩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테스팅을 위해서. 처리된 데이터는 모델이란 걸 담으시면 되는데 모델에 담으면 되는데 이거 모델은 파라미터로 받으시면 돼요. 모델을 파라미터 메소드의 파라미터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파라미터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 받으니까 여기다 콤마 칩니다. 콤마 치시고요. 자, 모델이라는 거 받아야 돼요. 모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모델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쪽에 org.spring 프레임워크의 UI에 들어있는 모델이라는 게 한 개 보이시나요? 인터페이스입니다. 되시겠죠? 모델이라는 게 있으시고 엔터 치세요. 그래 자동 임포트 되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면 소문자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변수 이름으로 소문자 모델이라고 나옵니다. 되셨나요? 엔터 치세요. 원래 이렇게 소문자로 그 타입을 그대로 맨 앞자리 소문자로 만들어서 변수 이름으로 보통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를 받으면은 그 디스패치 서블릿이 모델을 만들어서 나한테 줍니다. 만들어진 것을 나한테 주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담는다 이런 얘기예요. 데이터를 담으면 JSP까지 간다.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DB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쓰면은 보드 부여라는 게 생기니까 보드 부여라고 저희가 ORG 제락의 보드의 부여 밑에는 보드 부여고 부여 이꼬로 생성을 한 게 해서 강제적으로
원래는 DB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생성을 해가지고 생성자에서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드 부여를 생성을 한 개 해주세요. 되셨나요? 데이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점 넘버, 셋 넘버가 되겠죠? 셋 넘버 해서 셋 넘버로 이제 여기 롱타입이니까 10L 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됐죠? 이제 넘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여점 셋 타이틀 세팅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뭐 테스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글 처리는 한글 처리를 현재 그 JSP나 이런 데서 만들면은 한글 처리가 돼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쓰시면 그 한글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영문으로 쓰겠습니다. 테스트. 저희가 한글 처리를 잘 안 해놔서 되시겠죠? 영문으로. 자, 이제 글보기니까 내용도 한 개 집어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여점 셋 컨텐트. 그래서 여기다가 뭐 테스트 쓰겠습니다. 뭐 테스트 2번 쓰면 되겠죠? 예,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여점 셋 라이터 데이트가 아닌 라이터를 여기다 써서 사용을 하시고요. 라이터는 저희가 뭐 LE 쓰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었어요. 네 개만 이제 뿌리시면 되고요. 네 개 이외의 것들은 그냥 출력하면 안 나오겠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넘기려면 JSP까지 JSP에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모델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요거 JSP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 점 쓰시면 add attribute key and value 네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키는 VO 뭐 이렇게 쓰시고 VO를 그냥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자. 되시겠죠?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JSP까지 전달이 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찍어 보시면 되는데 얘가 어디로 JSP는 무슨 JSP죠? 여기 보면 view라고 써 있으니까 보드 밑에 view.jsp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서 얘를 출력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src 밑에 웨인 밑에 웹 app 밑에 웹-rp 밑에 뷰스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뷰스 안에 지금 스프링 배우면서 JSP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게 어색한데 저희가 서브릿 하면서 여기다 계속 갖다 놓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섞어 있고 이제 view.jsp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보드에 여기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는 거죠. 이거 수정이네요. 이 복인데 수정 삭제 수정 삭제 버튼이네요. 버튼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글번호 이렇게 땡땡 BR 태그 이렇게 쓰시고 BR 뭐 이렇게 BR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EL객체를 통해서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쓰시고요. 부여점 넘버 이렇게 써보세요. 글번호 쓴 다음에 이게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JSP 할 때 만들었던 코드들이죠. 이해되시겠죠? 코드들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서버를 돌리시고 넘버만 찍히면 다른 것도 다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 넘버만 한번 찍어보는 거 아시죠? 부여점 이름을 부여로 모델에 담을 때 컨트롤에서 모델에 담을 때 여기 보시면 부여로 담아놨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이름으로 찾아서 꺼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부여점 넘버라고 썼습니다. 자, 서버 돌리고 있고요. 이제 로컬호스트 제 브라우저에서 제발 컨트롤 F11 이렇게 실행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런에서 이렇게 해서 실행하지 마시고 로컬호스트 자,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2부터 실행을 해라. 보드에 리스.2가 없는데요. 이로 페이지가 없대요. 지금 보시면
매핑이 안 됐어요. 매핑이 지금 매칭이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왜 안 됐지? 오류가 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서버를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오류가 있는지. 그 매핑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아니면 설정 부분에 뭔가 바뀌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 매핑 정보가 나오는데 지금 슬래시만 매핑 정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슬래시만 제로제로에 해당되는 거 맞는데, 지금 제로제로에 해당되는 거 맞아요. 맞으면 그 이런 경우에 매핑이 안 돼 있으면 서블릿에 해당되는, 저장할 때 메모되면 저장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스프링에 뷰 이 웹 다시 안에 웹 APP 밑에 스프링에 웹 서블릿 밑에 서블릿 컨텐츠.xml 컴포넌트 스캔이 org.j라고로 잘 돼 있어요. j라고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자동 생성하게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매핑이 지금 슬래시밖에 없어요. 슬래시에 해당되는 것밖에 지금 매핑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루트 컨텐츠 XML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매핑이 잘 안 돼요. 매핑이 잘 안 돼서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중지시키고요. 그 클린을 한번 시켜 볼게요. 클린. 이렇게 클린을 한번 시킵니다. 싹 클린을 한번 시켜 주시고, 예스. 그 다음에 워크 디렉토리도 클릭 한번 시켜주시고, 정보가 그대로 잘 존재하는지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클릭하시고, 그 포트 번호는 80번 포트 맞고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도 지금 좀 늘려놨죠. 180으로 늘려놨고, 모듈스에서 지금 모듈스가 바뀌었죠. 슬래시 컨트롤러로 얘를 이제 슬래시로 다시 바꿔주세요. 클린을 시키면 그 원래 기본 정보로 얘가 자꾸 세팅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보를 지우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클린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다 지우는 거라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그리고 다시 서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다시 스타트를 해서 돌리시면 매핑이 잘 일어나야 돼요. 지금 매핑이 안 일어나면 그 URL 지금처럼 404 오류가 나게 됩니다. 404 오류인데 JSP가 없어요가 아니라 그 매핑 자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떴죠. 이제 이렇게 매핑이 되셨나요? 예. 그 서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막 이렇게 했거나, 제가 이제 어제 끌 때 그냥 SS를 그냥 꺼버렸어요. 아시겠죠? 정리 않거나 이러면은 정보가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클린을 시키고 설정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되시겠죠? 확인을 하셔서 이제 돌리고 이렇게 매핑이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이 매핑이 안 나오면 그 동작을 안 한다. 404 오류가 나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보드 리스트.2라고 썼는데 404 오류가 났고, JSP가 아니고 얘는 이제 URL 자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들어가게 된다. 자, 여기서 글 쓴 것을 클릭을 해서 이제 글 보기로 넘어가면, 여기 보시면 글 번호가 10번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아, 넘어가서 잘 넘어가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버도 조치를 했고 데이터가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리퀘스트에 담겨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 번호 말고 제목을 찍을 때는, 여기 제목을 찍을 때는, 자, 이제 제목을 찍으려고 그래요. 이게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리퀘스트 스코프이라는 게 있어요. scope.vo.number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그 얘가 지금 이제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서 VO, 아시겠죠? 것 중에서 VO 중에서 넘버를 꺼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제 쓴 거라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제목에 해당되는 거, 아니 글 번호를 찍었네요. 타이틀 찍어야 되는데 넘버를 찍었어요. 여기 넘버를 찍어버렸죠? 타이틀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 타이틀이 찍혀요. 아시겠죠? 제목이 찍히는데, 이게 그 앞에다 뭘 붙여놨어요? 리퀘스트 스코프이라고 붙여놨어요. 아시겠죠? 그 리퀘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VO를 꺼내 가지고 와서 그 중에 그 타이틀을 찍어봐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찾으면 이게 지금 이게 세션에 들어가 있는 거 찾으려면 세션 스코어,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페이지 컨텐츠 스코어, 페이지 스코어 점 부여점 타이틀, 어플리케이션 스코어, 이렇게 해서 스코어이라는 걸 앞에다 붙여서 써보시면 이제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 이렇게 쓰시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고 이제 이렇게 짧게 저희가 좀 써서 이제 전부 다 찍는 걸로, 내용도 찍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제목, 내용, 작성자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넣어놨죠. 작성자 데이터 넣어놓은 것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작성자는 라이터에 해당되는 거죠. 라이터, 작성자 라이터, 그 다음에 내용은 컨텐트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EL객체는 JSP의 EL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참조하시고요.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부여점 컨텐트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리퀘스트 스코프에서 찾는데 맨 처음에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순으로 찾아요. 먼저 찾는 놈이 장땡이다. 아시겠죠? 그 놈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부여의 컨텍스트니까 요거는 get 컨텍스트, 자바 프로그램으로 짜게 되면 get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것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걸 변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변수 형식으로 쓰는 것을 프로퍼티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실제적으로는 게터나 세터를 의미하세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쓰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새로 고침합니다. 자,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용이 담비된 내용을 잘 전달받아서 여기 JSP까지 전달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라는 것에 담으시면 된다. 모델에 리턴돼서 지금 보드 컨트롤러에 보시면 리턴 스트링이거나 리턴 보이드인 경우에는 여기 모델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담는 걸로, 저희가 쓰시면 처리된 데이터를 담는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롱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썼는데, 지금 이때 롱 타입에 해당되는 롱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뷰.2에서 넘버를 안 넘기면 어떻게 되지? 이제 안 넘기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봤는데, 그 안 넘겨서 해보시면 이제 저희가 롱 타입으로 글보기에 해당되는 롱 타입으로 썼을 때 여기 보시면 글보기에서 글보기에서 넘버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찍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찍힌다. 이게 아무것도 안 찍히는데, 문제는 얘가 실제적으로 롱 타입으로 얘를 하시면서 쓸 때는 이제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 해볼게요. 서버를 리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저장해서 리스타트 하세요. 자동으로 리스타트는 될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이제 기본형 타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롱 타입 중에서 기본형. 지금 기본형 타입에 해당되는 것인데, 요거 이제 한번 볼게요. 이때 여기서 이제 다시 뷰점들을 하시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한참 돌고 있는데, 새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이제 뭔가 서버를 다시 돌려서 서버가 다시 돌고 있네요. 돌아서 하시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류 난 이유를 얘기해 주는데, 오류가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보세요. 내용을, 여기 지금 오류가 나고 있어요. 서버에서 오류가 나고 있는데, 왜 오류가 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에드 서블릿에 호출해서 넘버, 예, 옵셔널 롱 파라미터, 롱 타입의 넘버 is present but, 그런데 cannot into null 밸류를 가지고, 이게 프리미티브 타입, 기본형 타입입니다. 기본형 타입으로 변경할 수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나오느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자바 할 때나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얘를 기본형 타입으로 받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스트링으로 이 지금 넘버가 롱 타입이냐, 롱 타입으로 선언을 한 경우에는, 타입인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널을 받을 수 있죠. 널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널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본형 타입이 아니라 래퍼 클래스 타입에 해당되는 거죠. 롱에 해당되는 이 롱 타입의 래퍼 클래스 타입이 되기 때문에 않더라도 널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 오류가 나지 않는다.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쓰시면 그런데 기본형 타입에 해당되는 그런데 기본형 타입인 그냥 소문자롱입니다. 소문자롱인 경우 얘를 스트링으로 받겠죠. 그 스트링으로 받아서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뭘 해줘요? 얘를 이제 롱.파즈롱에 의해서 파즈롱에 의해서 이제 그 스트링으로 받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파즈롱을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 널이 뭐 데이터 파즈롱 해봐야 파즈롱에서 스트링 받은 걸 해봐야 널이 들어가서 널이 되니까 그냥 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널을 여기서 이제 기본형 타입인 경우에는 이게 저장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됐나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면 이제 넘버 타입이 아니다. 이런 오류도 나게 되고요. 이게 넘버 타입 아니에요. 뭐 넘버 타입 아님. 뭐 기본형에 해당되는 넘버 타입이 아닌데다가 아니고 너를 저장할 수 없어요. 너를 저장할 수 없어서 그런데인데 그럼대라고 써놨어요. 예. 저장할 수 없어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오류가 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롱 타입이 대문자 롱 타입으로 쓰느냐 아니면 소문자 롱 타입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류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대문자 롱 타입으로 쓰면 데이터가 안 넘어와도 그 오류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이게 데이터가 없으면 기본 데이터로 뭘 쓰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메소드인 경우에는 글 보기할 때 글 번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 필요한데 데이터가 안 넘어왔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경로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와 동일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오류를 내서 오류 처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한 데이터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꼭 필요한 데이터인 경우에는 데이터는 오류를 내고 오류 처리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오류 처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뭐 버추얼 머신 자체에서 이렇게 오류 난 것을 봐서 이제 받았더니 이게 뭐 없어요라고 이제 오류 처리하는 거를 기본 오류 처리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예외를 이용해서 그 여기다가 화면에다가도 500 오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를 이상한 경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서 접근을 시도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메인으로 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글 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얘는 글 번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글 번호가 없어서 이런 글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오류를 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글 번호를 꼭 넘겨서 사용하시는 걸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리스트에서부터 데이터가 있는 리스트.to 뭐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글 번호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넘겨와야 정상적인 걸로 본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조회수 1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INC 같은 거 넘기잖아요. 얘도 인티저로 넘기는데요. 이제 인티저 뭐 INC 이렇게 써가지고 인티저 뭐 인크리즈 INC 이렇게 해서 넘겨요. 아시겠죠? 넘겨서 사용하시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이 넘기는 데이터 중에서 그 데이터를 꼭 안 넘겨도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 기본값을 줘가지고 인크리즈를 기본적으로는 인크리즈를 하지 말자로 적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적어놔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변수 이름과 넘겨주는 키값이 같으면 자동으로 매칭이 돼서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넣어주게 되는데 이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르면 여기에 어노테이션을 한 개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변수 앞에다가 인크리즈 기본값이나 이런 걸 쓸 때도 이거 씁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골뱅이 그 변수 앞에다가 골뱅이 쓰시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퀘스트 이렇게 많은데 그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파람이라고 쓰시고요. 그 안에 가로를 거 쓰신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name, required 얘는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아 기본값 쓸 수 있구나. 기본값 아시겠죠? 기본값 넘어오지 않더라도 기본값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0으로 하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인크리즈 했는데 지금 0으로 했는데 빨간 줄 나오고 있어요. 0 말고 이제 쌍따옴표 찍으세요. 문자열로 이렇게 넘어와야 되니까 그 파라미터는 전부 다 문자열로 받습니다. 아시겠죠? 문자열로 받으니까 이렇게 그 기본값에 해당되는 거 말고 그 이름이 다르면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콤 마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또 누르면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임이 있어요. 네임 넘어오는 게 inc가 아니에요. inc가 아니면 이제 다른 거랑 매칭 시켜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inc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inc를 써놓을게요. 써놓으시는데 지금 요게 요 inc와 넘어오는 키값이 inc고 얘는 변수 inc에다 저장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하고 지금 사용하는 변수하고 다르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JSP는 디자이너가 개발을 하고 그 이 컨트롤러 스프링 컨트롤러는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하죠. 그러면 맞추자고 맞췄는데 잘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안 맞으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이용하셔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네임을 그 JSP에서 넘어오는 키값이 이겁니다라고 지정하는데 보편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맞춰주셔야 하는데 그 서로 따로따로 개발을 했어요. 디자이너는 디자인대로 개발했고 프로그래머대로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키가 안 맞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키가 안 맞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 리퀘스트 파람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키가 잘 맞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잘 맞는다. 아시겠죠? 잘 맞으니까 네임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이제 디폴트 밸류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디폴트 밸류 0으로 하자. 이거 그냥 내비두면 오류가 나니까 0으로 하자.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쓰셔서 작성이 되니까 여기 로그에서 지금 글번호하고 썼는데 지금 이제 이 앞에다 넘어오는 글번호는 이제 글번호 땡땡 쓸게요. 글번호가 아니라 글번호 찍어주시고요. 넘버 찍어보자. 그 다음에 인크리즈도 한번 찍을 거예요. 인크리즈 플러스 쌍따옴표 찍고 이제 인크리즈 1 증가하자마자 말자. 이거는 inc죠. inc로 이렇게 해서 찍어보자 라고 시켜보는 거죠. 되시겠죠? 찍어보자 라고 시켜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서버가 지금 자바단을 고쳤기 때문에 서버가 리스타트 돼야 돼요. 지금 리스타트 되고 있습니다. 네, 리스타트 열심히 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넘버만 넘기는 거예요. 넘버만 10으로 해서 넘겨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오류가 나지 않고 데이터가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증가값은 0으로 세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가하지 말자죠. 증가하지 말자. 이해되시죠? 기본값을 증가하지 말자라고 써놨고요. 만약에 인크리즈까지 넘기면 inc 리스트에서 그래서 인크리즈 넘겨요. n 쓰시고요. 여기다가 inc 이꼬르 1이라고 쓰시면 inc 이꼬르 1 해가지고 넘겨서 사용을 해보시면 여기 찍힌 걸 보시면 증가는 1이다. 그래서 증가가 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할 때는 이제 inc를 신경 써가지고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업데이트에서 뷰 쪽으로 돌아올 때는 inc를 안 넣어주셔도 돼요. 안 넣어주면 그냥 0으로 세팅이 돼서 증가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기본값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이
프리미티브 변수인 경우에 이 롱 타입으로 되어 있는 소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변수인 경우에는 변수 타입에 선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써주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기본값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이제 여기 맞춰서 쓰시고요. 이런 경우 int 뭐 이렇게 쓰더라도 저희가 이게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리미티브 변수인 경우에는 전부 다 0으로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게 돼 있습니다. 0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거 파라미터로 넘겨봤는데 프리미티브 변수를 밖에 나와서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주거나 기본값을 세팅을 해줘라.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저희가 이제 전달은 여기 모델에다가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전달받기입니다. 전달하는 데이터를 받아내기. 전달되는 데이터 받기를 하시려면 파라미터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저희가 파라미터 넘어오는 키가 맞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키에 똑같은 이런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글번호를 이제 받고 싶다. 이제 글번호를 받고 싶으면 글보기 게시판 글보기에서 글번호 받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보통에는 글번호는 뭐 퍼블릭 이렇게 쓰시고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실 때에 뭐 스트링으로 썼다고 치고 이제 뷰 메소드인데 글번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글번호가 롱 타입이에요. 그러면 롱 넘버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사용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넘버를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디스패치 서블릿이 알아서 문자열을 받은 다음에 걔를 롱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필요한 타입을 그냥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가 굉장히 편하게 이제 변형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넘길 때는 얘가 지금 넘겨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가 이제 view.do 이렇게 쓰시면서 자 저희가 이제 넘겨서 쓸 때는 뭐 view.do 쓰시면서 물음표 넘버 이꼬르 뭐 10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HTML 부분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넘버가 넘어오지 않더라도 오류하지 않습니다. 여기 넘버가 꼭 넘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넘버가 넘어오지 않아도 오류가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롱이라는 게 참조형 변수죠. 참조형 변수이기 때문에 뭐를 허용할 수 있어요? 너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을 수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되셨나요? 널이라는 게 넣을 수 없으면 참조형 변수가 아니고 널이라는 것을 할 수 없으면 이제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소문자 롱으로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예요. 소문자 롱으로. 지금 소문자 롱이 대문자가 아니고 이거 소문자예요. 소문자인 경우에는 참조형 변수인 게 아니라 기본형 변수가 되는 거죠. 기본형 변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형 변수에 해당되는 게 되시고요. 기본형 변수는 널이라는 거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요. 이 경우에 이제 널이라고 썼는데 넘어오지 않으면 오류가 난다죠. 오류가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때는 오류가 난다. 이게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 얘는 대문자고요. 앞에 있는 게 대문자입니다. 앞에 대문자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소문자입니다. 아시겠죠? 소문자. 이거는 래퍼 클래스를 썼다 이러지. 참조형 변수라는 것은 클래스란 얘기예요. 아시죠? 클래스인데 래퍼 클래스예요. 그래서 널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비해서 밑에 있는 거는 이게 널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 소문자로 돼 있어서 이거는 기본형 변수입니다. 이게 지금 롱에 해당되는 참조형 변수가 아니라 기본형 변수를 쓰고 있고요. 기본형 변수인 경우에는 널을 넣을 수 없다 이겁니다. 넣을 수 없어서 오류가 납니다. 넣을 수 없어서 오류가 나게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얘를 참조형 변수로 쓸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걸로 쓸 건지를 결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런 경우에 그 오류하면 기본값을 세팅할 수 있는데 기본값을 세팅하는 어노테이션. 지금 기본값을 세팅하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이때 사용하시는 게 이렇게 이제 그 리퀘스트 밸류 이렇게 디폴트 뭐 0번을 쓰자 아니 디폴트 10이라고 쓰자 쓸 때에 파라미터로 받는 게 뭐로 받아요? 문자열로 받죠. 파라미터로 받을 때 문자열로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문자열로.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찍어서 문자열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이걸로 하자. 문자열로 되어 있는 0을 넣어주자. 그러면 얘를 0을 그 파즈롱으로 해서 이제 얘를 파즈한 다음에 넣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그래서 그 파라미터로 넘어오는 거는 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0이 그냥 0만 따랑 쓴 게 아니라 쌍따옴표를 찍은 0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0을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작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리퀘스트 파람인 경우에 리퀘스트 파람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전달받는 어노테이션 중에서 이제 여기 이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리퀘스트 파람 어노테이션을 그 뭐 저희 리퀘스트 파람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파람에 해당되는 것을 안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쓰지 않으려면 이제 딱 맞아야 되고 반드시 기본값을 넘어와야 되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달받는 것은 저희가 전달받는 키와 전달하는 키와 변수 이름, 키와 지금 전달받는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메소드에서의 변수입니다. 메소드의 변수나 프로퍼티 게터나 세터를 의미한대요. 아시죠? 프로퍼티가 같으면 프로퍼티의 이름이 같으면 잘 전달을 해줍니다. 잘 전달을 해준다. 데이터를 잘 전달해 준다는 거죠. 전달해 준다 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매칭해서 잘 전달을 해줍니다. 제가 프로퍼티라는 이런 걸 잘 모르나 봐요. 프로퍼티 전달을 해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붙이지 않아도 이제 변수 이름이나 프로퍼티 이런 것만 붙여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키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다음에 기본값이 안 들어오는 경우, 얘는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퀘스트 파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전달되는 옵션을 붙이려면 하려면 이제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쓰세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예,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 중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속성에 대한 걸 정의를 하려면 이제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name이 있는데 이 name은 이제 전달하는 키와 그 전달받는 메소드의 이름, 파라메터의 이름이 다른 경우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쓰게 됩니다. 같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파라메터나 프로퍼티 이름, 변수의 그 변수 이름이나 여기서 변수라고 썼는데 그냥 똑같이 맞춰주네요. 변수나 프로퍼티의 이름,
변수나 프로퍼티의 이름이 다른 경우 name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굳이 안 써도, 똑같으면 굳이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경우는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써서 사용을 해서 이제 전달받는 내용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르게 썼을 경우에는 꼭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밸류라는 게 있어요. 밸류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는 이제 기본값을 세팅하는 거죠. 기본값 세팅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세팅하는데 문자열로 세팅해야 됩니다. 문자열, 반드시 문자열로 세팅한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문자열로 세팅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서버에서 전달받는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타입이 무슨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서버에서 전달받는 데이터는 모두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이 문자열로 세팅하셔야 돼요. 문자열로 세팅을 해준다. 쓰도록 하셔야 되고요. 디폴트 밸류라는 거, 디폴트인데 디폴트 이 스펠링이 맞나요? 예, 이게 스펠링 디폴트 맞네요. 디폴트 밸류라는 걸 이용해서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 걸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지금 만약에 이제 반드시 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디폴트 말고 콤마 치시고요. 여기 콤마 치시고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리퀴어드라는 게 나옵니다. 불리엔 타입이에요. 리퀴어드고요. 얘를 true로 주면 얘는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데이터가 안 넘어오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나 오류가 낼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required라고 이제 써줘서 쓰시게 되면 required 필요해서 붙이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required가 HTML에도 required 옵션들이 속성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시겠죠? required라는 게 이제 나오시는데요. required는 이제 데이터가 반드시 넘어와야 하는 이제 속성이 됩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와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할 때는 required라고 쓴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required라고 사용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다 봤나요? 콤마 찍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게 나오는데 밸류가 있네요. 밸류가 있는데 네임하고 밸류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폴트까지만 정의를 해 놓겠습니다. 사용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required number 디폴트 밸류 required 정도 name 디폴트 밸류 required까지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public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제로 볼 때는 public 해서 스트링이고 이제 view에 해당되는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골뱅이 리퀘스트 파람이라고 쓰시고, 저희가 글번호가 같아도 그냥 이렇게 name 이꼬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ame 이꼬르 넘버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콤마 씁니다. 얘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required 이꼬르 true. 얘는 불리엔 타입으로 쓰는 거라서 true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equired하고 디폴트는 중복해서 잘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넘어와야 하는데 디폴트 값 세팅이에요. 그럼 꼭 넘어오지 않더라도 오류가 나지 않고 디폴트 값이 세팅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required까지만 일단 써놓겠습니다. required 정도 해서 쓰고, 이제 넘버 이렇게 인티저, 롱 타입으로 넘버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얘네들이 해당되는 것을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써놓으시면 얘네들은 이제 넘버로 키값이 넘버여야 되고요. JSP에서 넘어오는 키값이 넘버여야 됩니다.
그리고 리퀘어드 요구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얘 꼭 넘겨줘야 되고 안 넘으면 오류를 낼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이 돼서 썹니다. 예제를 이렇게 써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 파람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다.